자, 이제 용의물권을 보겠습니다. 점유권 보셨고 소유권 보셨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이에요. 지상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상권의 내용은 279조에 나옵니다. 조문 한번 보신 적 있고 그냥 바로 여기서 처리할게요. 279조 이렇게 나와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지상권이에요. 남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 사용권의 이름이 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 공작물 설치하고 싶어요. 탑 같은 거 세우고 싶고 나무를 심고 싶어요. 근데 이런 물건들은 현대과학기술상 공중에 붕 띄워놓을 수 없잖아요. 토지 위에 존재하는 물건들, 지상물이에요. 토지가 필요해요. 저것들을 가지려면. 근데 자기 토지가 있으면 자기 토지에 건물 짓고 나무 심으면 되는데 없어. 그래서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저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사용하는 권리의 이름이 지상권이다. 지상권입니다. 이런 지상권은 어떻게 해서 취득하느냐? 취득하는 원인은 뭐 맨날 이거지. 여기 보시면은 1번 법률행위, 아니면 2번 법률의 규정.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거나 아니면 계약 없이 법률 규정에서 취득하거나. 근데 주로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겠죠? 계약. 토지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해요. 땅 좀 빌려줘요라고 해서 빌리면 돼요.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야. 지상권 설정 계약이 우리가 또 배웠는데 61페이지에서 계약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된다. 대원칙이죠. 그래서 계약하고 등기하면 지상권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올라가 볼까요? 누가 설정자죠? 이 그림 속에? 갑이.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준 거야?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 힘을 떼어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사용과 수익의 힘을 빌려주는 거예요. 얘가 설정자고 얘가 지상권자가 되어서 계약을 하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면 돼요. 등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기를 해서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토지 사용료 지로라고 하는 걸 좀 주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근데 법전에는 지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로 지급은 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아니다. 아닌데 토지 소유자가 지로도 안 받고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현실에서는 지로가 거의 약정이 될 테지만 법 이론상으로는 지로가 필수 요소는 아닌 거예요.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이 토지 등기부죠. 이 토지 등기부 을구예요, 을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니까 을구에 공시되겠죠. 순위번호 1번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갑의 토지를 빌리는데 한 필지 전체를 빌린 게 아니고 그 한 필의 토지 동남쪽 350제곱미터만 빌렸어요. 토지에 뭐만 빌린 거죠? 일부만 빌렸어요. 일부만 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350제곱미터만 빌려가지고 건물 짓겠다는 거죠. 이런 건물을 지어 쓰겠다. 그 다음 존속 기간은 2003년 3월 15일부터 30년이에요. 30년이니까 되게 오래 빌렸죠. 하지만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30년이 최단 기간이에요. 제일 짧게 한 거예요. 이것도 더 짧게 하면 30년으로 연장시켜버립니다, 법이. 그래서 이거는 언제 기간이 끝이 나냐면은 2033년 3월 14일 24시 자정이 되면 지상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로 약정을 했나 보네요. 지로는 매월 말일날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지로. 이렇게 지로가 약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겠어요. 등기를 해야지만 토지 소유자는 혹시 지상권자가 바뀌었을 때 이 지상권 팔 수 있거든. 을이 마음대로. 팔았을 때 바뀐 지상권자에게도 매달 100만 원씩 줘요라고 주장할 수 있게 돼요. 등기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을이라고 공시되어 있어. 공시. 그러니까 이거는 물권으로 절대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33년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지상권 설정해 준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 바뀐 소유자가 혹시 소유자로서 213조 엄청 나오네. 213조가 뭐죠? 소유물 반환 청구. 그걸 계속 보셔야 되나?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뭐 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하고 있는 자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반환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반환해 줘야 되나? 해줘야 된다고? 아니지. 단서 조항이 있잖아.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토지를 뭐 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고? 거부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어 없어? 있지. 뭔데? 지상권. 지상권이 우선해요. 소유권이 우선해요. 지상권이 우선한다는 거 배우셨으니까 뭘 돌려주긴 뭘 돌려줘요. 뭐 등기부도 안 보고 사셨나? 지루나 받으세요. 33년도에 오세요. 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문제가 나올 건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권이 설정되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지상권자가 써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쭉쭉 보겠습니다. 성질을 보니까 지상권은 그 객체가 타인의 토지예요. 근데 타인의 토지를 통째로 한 필지로 다 빌릴 수도 있고 토지 일부를 빌릴 수도 있어요. 요거 일물 일권주의 예외. 여기다 페이지 56이라고 해두시고 56. 아까 살짝 보셨지? 56페이지 토지 그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니면 가서 보시든지. 56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아래쪽에 일물 일권주의. 그러니까 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뭐 저당권, 소유권 이런 물권들은 독립된 한 개의 물건 단위로 발생하는 거다. 토지는 한 필의 토지가 한 개의 물건이니까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색깔 칠해진 일부에 소유권은 생길 수가 없다. 저당권도 X라고 돼 있죠. 어딘지 못 찾으시나? 56페이지. 56페이지. 아래쪽에 보는 거잖아요. 다시 보고 토지의 일부에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그림을 읽어보세요. 없다. 저당권은요? 없다. 뭐는 된다? 용의물권은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일부에도 설정이 된다. 그 얘기 여기가 일물일권주의. 그래서 동남쪽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랑 엄청 정교하게 돼 있지 않나요? 책이. 동남쪽 아닙니까? 거기가 350제곱미터에만 지상권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로로 하면 지상권에서 지로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유상, 무상이 둘 다 가능하다. 무상이 기본값으로 돼 있죠. 법조문에는. 하지만 현실을 찾아보면 무상으로 토지를 30년이나 빌려줄 소유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거의 다 지로 약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3번 넘어가고. 그럼 이런 지상권은 어떻게 취득하냐? 뭐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 취득하거나 계약 없이 취득이 될 수도 있어요. 계약 없이 취득할 때는 뭐 하지 않아도 취득하죠?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을 하긴 해요. 그 다음에 계약 없이 취득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데 지금은 못하지.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정지상권. 법정이 뭐죠? 법정이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서 주로 이제 경매시에 생기는 지상권이에요. 계약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지상권이 갑자기 퍽퍽 생겨요. 등기 안 해도. 엄청난 내용인데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자, 그다음 존속기간 나왔어요. 아까 전 우리 소유권 공부할 때는 소유권은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이니 존속기한이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쓰는 거니까 언제까지 쓰고 돌려준다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뭐다?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은 목차가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계약으로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할 때, 그 다음에 정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갱신할 때. 자, 첫 번째 정할 때는요.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할 때 법적 제한이 따르느냐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길게 못합니다. 상한선 제한, 최장기간 제한. 이거보다 더 짧게 못합니다. 최단기간 제한. 그런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으면 외우셔야 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최장기간, 최단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정할 때는 280조, 정하지 않았을 때는 81조 규율을 받게 되는데 조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80조예요. 280조 제목은 계약으로 존속기한을 약정한 지상권이에요. 계약으로 정했다는 거야. 자, 정했을 때 자, 1항을 보시면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더 짧게 못한다. 최소한 여기까지 해줘야 된다. 그 무언 기간 제한이에요. 최장기간 제한이에요. 최단기간 제한이에요. 최단기간 제한하고 있어요. 종류는 세 가지예요. 1호 30년, 2호 15년,
3호는 다음 페이지에 5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눈 거냐? 소유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나눈 거예요. 제일 첫 번째 1호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뭐 조는 전부 다 그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석조, 돌멩이, 석회, 시멘트, 연화, 벽돌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일 때, 또는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할 때는 최단 몇 년? 30년이다. 30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등기부에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소유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이지. 견고한 재료로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1호 적용을 받아서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제가 30년보다 짧게 하면 30년으로 연장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얘기예요. 30년이 최단 기간이에요. 그럼 제2호, 2호는 전호 이외의 건물이에요. 전호라 하면 1호는 여기 전호의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어요? 견고한 건물이었거든. 견고한 건물 이외의, 그럼 견고하지 않은 건물 소유 목적이에요. 이때는 15년이에요. 최단 기간. 근데 이거 뭐 이상하게 말이 안 되네. 건물이 다 견고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뭔 얘기냐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건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리 민법이 195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58년도에 만들어져서 60년도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58년도에 만들었으면 당시 시대도 저 흐름이 늦을 때였으니까 40년대, 5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겠지. 40년대, 50년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초가집이 더 많았겠지. 그리고 목조 건물도 제법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무슨 건물이냐면은 목조 건물, 초가집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 거. 이런 재료로 지어지지 않는. 그래서 요거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 호 건물을 일반 건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말에는 시대상에 맞지 않지. 지금은 1호가 일반 건물이잖아. 지금은. 하지만 연역적인 이유로 이런 것들을 일반 건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목조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15년입니다. 그다음에 3호로 가보시면은 3호는 이제 건물 말고 건물 이외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해서 소유할 목적일 때는 몇 년? 5년 이렇게. 그래서 30, 15, 5 이렇게 최단 기간을 정해놓고 제2항에 전항의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 단축한 기간을 정했을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 소유 목적인데 15년 약속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네. 15년 해도 몇 년으로 가는 거다? 30년. 최단 기간 제한. 그리고 최장기간 제한은 따로 없어요. 최장기간 이거보다 더 길게 못합니다. 100년 이상 못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81조 여기 보고 갈게요. 존속 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자, 지상권 설정 계약하면서 기간을 안 정할 수도 있거든요. 안 정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 기한으로 한답니다. 최단 존속 기한에 몇 종류가 있었어요? 3개. 30, 15, 5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콘크리트 건물 지을 생각인데 기간 안 정했어. 자동으로 몇 년? 30이지. 나무 심을 생각인데 기간 안 정하면 자동으로 30인 거야. 목조 건물이면요? 15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목조 건물이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단 존속기간을 정하는데, 근데 만약에 지상권 설정할 당시에 고위에 설치할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어. 건물을 지을 것인지 탑을 세울 것인지 건물이라면 견고한지 아니 목조인지 조차도 정하지 않고 지상권 설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전조 제2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간주해버리지. 제2호 뭐예요? 15년짜리 된다는 거. 15년. 아무것도 안 정하면 15년이다.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책을 볼까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설정 행위로 존속 기한을 정하는 경우, 자, 최장기간 제한은 법조문에 없어요. 최장기간 제한은 따로 없어. 그래서 하나의 논점이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그럼 영구적으로도 할 수 있느냐? 영원한 지상권도 설정 가능하냐? 판례는 yes, 긍정합니다. 영구적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최단 기간은 소유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 15, 5 이렇게 정해져 있고, 만약에 더 짧게 하면 이 기간까지 연장시켜 버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소유할 지상물 종류에 따라서 최단 존속기한으로 정하고, 소유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을 때는 2호로 가서 뭐 15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건 단순 암기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는 갱신으로 가볼게요. 갱신. 갱신의 뜻이 뭐냐? 갱신은
어떤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권리는 그대로 두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거예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갱신이라고 해요. 합의로 갱신할 수도 있는데 조 위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등기부에 나오는 이 지상권은 언제 기간이 만료되냐면 2033년 3월 14일 날 기간이 끝이 나죠. 그렇죠? 근데 기간이 끝이 났는데 지상권자 을이 이 토지를 한 번 더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갱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갱신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근데 284조를 보시면 갱신할 때도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보다 더 짧게는 못 한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또 몇 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일. 첫 번째 30에 한 번만 갱신하면 30, 합치면 60이에요. 60이니까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은 갱신돼 버리겠네. 그렇죠? 사람이 갱신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기간이 센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권 설정해 주는 것을 즐길까요? 꺼릴까요? 꺼리지. 너무. 한번 설정해 주면 30년 동안 내가 못 쓰잖아, 내 땅을. 지루나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너무 세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자, 그거 말고 이제 283조 갱신 청구권. 지상권자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실상 거의 갱신이 강제된다고 보이는데 어떤 상황이냐. 그림을 먼저 이해해 볼게요. 그림을 보고 조문을 나중에 읽어 볼게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시간 타임라인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제일 처음에 1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상권이 소멸되었어요. 몇 년도가 되었다? 2033년 3월 14일 자정 땡 쳐서 지상권 없어졌어. 근데 지상물이 뭘 말하는 거죠? 건물 얘기하니. 건물이 뭐 하고 있더라? 현존하겠지. 뭐 건물이 몇십 년, 100년도 넘게 버티니까. 그래서 땅을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요 1번 요건이 갖추어지면 을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다고 지상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갱신합시다. once more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청구에 대해서 얘는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나도 내 땅 한번 쓰거나 죽읍시다. 나 한 번 더 갱신하면 그저 내가 갱신되겠네. 그러면서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어요. 뭐 갱신에 응한다면 갱신되는 건데 거절할 수 있지. 거절을 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돼? 문제가 하나 생기네. 이 건물이 이거 누구 거예요? 을 거죠. 토지는요. 갑의 거죠.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야 되잖아.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 건물을 어떻게 들고 나가?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토지하고 건물은 항상 별개 물건이고 또 건물을 소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소유한다고 들어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준 거예요. 거절하면 2차적으로 그럼 당신이 이거 사요. 내가 이 건물 이고 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하고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건물 매수 청구라 그래. 건물이 대표고 수목도 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라 그래요. 근데 현실에서는 거의 다 건물이겠지.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사야 돼요. 얘가. 근데 사기 싫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럼 거절할 수 있나? 안 돼. 안 되는 게 여기 4번에 쟁점목과 4번 무슨 권이라고 돼 있죠? 형성권이에요. 자, 우리 166페이지에 이것도 나오는 내용인데 권리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권리가 4가지 권리가 있지 않았나? 지구항성. 이건 들어보셨나? 지구항성. 지는 뭐 하는 권리죠? 지배하는 권리. 구는요? 청구하는 권리. 항은요? 항변하는 권리. 성은요? 형성시키는 권리. 이렇게 있다고. 물권은 뭐죠? 물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권리잖아. 맞나? 채권은 다 뭐 하는 거죠? 이 중에? 청구하는 권리예요. 물권은 여기 속하고 채권은 여기 속해요. 항변 뭐 있고. 형성권 들어보셨죠? 형성권의 핵심 개념이 뭐더라? 그렇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를 변화시키는 권리예요. 상대방의 합의, 동의, 승낙 다 필요 없어. 내 뜻대로 권리관계를 바꿔버리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법률 용어는 무슨 청구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상 청구권이 아니라 따져보면 형성권인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뭐라고 돼 있어? 지상 건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권이라 청구권 아니고 무슨 권?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건물 좀 사주세요라고 플리즈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사.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그럼 네가 이거 사. 그럼 바로 매매가 성립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을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바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 매매관계가 빡 성립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건물 매도인 돼버리는 거지. 얘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이 건물 무조건 사야 돼. 대금 줘야 돼. 대금,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을 어떻게 주느냐? 2033년 당시에 시가대로 줘야 돼. 쳐줘야 돼. 이런 게 283조에 나와 있어요. 283조에. 한번 볼게요. 283조 이렇게 놓고 조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뭐죠? 제목이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앞에 목적어들이 다 생략되었어요. 무슨 갱신 청구권일까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고 뭐 매수 청구권일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주로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저는 이걸 맨날 어떻게 부르냐면 갱매 스토리라 불러요. 갱매 이렇게 갱매라고 외우세요. 갱신 청구 먼저 해보고 거절받으면 뭐 들어간다? 매수 청구 들어간다. 금방 이제 조문은 이해되실 거예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다르게 말하면 토지의 소유자가 계약갱신을 원치 않았어. 노 사인이 나온 거야. 싫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랬을 때는 지상권자는 뭐라고 돼 있죠? 상당한 가액. 상당한 가액 이퀄 뭐다? 항상 시가예요. 민법전에 나오는 상당한 가액은 무조건 다 시가예요. 시가대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 여기 공작물에는 건물도 포함된 주로 건물이겠죠. 현실에서는요. 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청구는 실제로 청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어서 첫 번째 건 청구권 맞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부탁해 보는 거야. 청구하는 건데 싫어요라고 거절이 가능해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형성권이어서 거절이 안 돼. 일방적 의사표시로 시가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꼼짝 말아요. 이거 사야 돼요. 사야 돼. 시가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가 되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저거 사기 싫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갱신해 주면 돼요. 갱신. 근데 갱신도 해주기 싫을 때도 있지 않을까? 내가 쓰고 싶은데 그럼 저 건물 사면 돼요. 건물을 사면 돼요. 근데 둘 다 싫을 수도 있지 않나? 내가 내 땅 한번 써보고 싶고 쓰고 한번 죽고 싶고 그다음에 이 건물은 사기 싫고 건물 지을 때부터 저래서 뭐 건물도 취향도 독특하니 어떻게 저렇게 짓나? 그래가지고 저 건물도 사기 싫고 땅은 내가 쓰고 싶고 갱신해주기 싫고 그러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돼. 뭐 해주거나 갱신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건물을 사거나 둘 중에 하나. 둘 다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럴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거를 미리 예상해서 2003년도로 돌아갑니다. 2003년도가 뭐 하는 해죠? 계약 처음 하는 날이잖아. 그때 특약을 요구해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앞으로 30년 후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민법 제283조에 무슨 갱신을 요구하는 거 있다던데 그거 하지 마요. 나한테 하지 마요. 그리고 내가 거절하면은 그거 뭐 건물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마요. 그러니까 2033년도가 되면 건물을 철거해서 반질 빈 땅으로 만들어서 돌려줘요. 지금 이 모습대로. 그거만 약속해주면 내가 지상권 설정해주고 그거 약속 못한다면 나 안 해줘.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의리. 2033년도가 되면 갱신 청구도 안 할 것이고 건물은 철거해서 빈 땅으로 돌려주겠다고 계약서를 특약상을 한 거지. 그러면 이거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 특약은 무효예요. 무효 처리돼요. 무효. 저기서 이제 뭘 하나 배우셔야 되냐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7글자. 편면적 강행규정. 자, 편면적 빼면 우리가 한번 배운 단어지. 그냥 강행규정 이러면 강행규정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계약 무효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강행규정 중에서 이상한 강행규정이 있어.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이게 뭔 소리냐면 한쪽 편드는 이 말이에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의 편을 든다든지 을의 편을 든다든지 한쪽에 편을 드는 강행규정이 있어. 289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289조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제목은 강행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해석을 또 해드릴게요. 280조 내지 287조 이것부터 해석해야 되네. 자, 우리가 일상에서 내지라는 말을 한 번씩 쓰죠. 근데 일상에서 쓰는 내지는 또는 이런 말 아닌가? A 내지 B 이러면 A 또는 B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법조문에서 내지는 그게 아니고 요거예요. 표현이에요. 이게 뭐죠? 부터까지.
280조부터 287조까지 이 말이야. 그 밑에 사이 들어있는 조문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280부터 87까지니까 몇 개의 조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0, 1, 2, 3, 4, 5, 6, 7 8개 공 포함해서 8개 조문이야. 사실상 지상권의 전 조문이에요. 지상권에 나와 있는 지상권 이 규정에 위반된 이 법에서 뭐라고 돼 있는데 그대로 안 하고 다르게 계약했어. 계약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뭔 소리? 무효다.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중간에 이상한 말이 있네. 뭐라고?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래. 그럼 반대 해석 한번 해볼까요? 반대 해석. 저 조문들을 다 위반하는 계약을 해도 그 내용이 지상권자에게 유리할 때는 뭐하다? 유효고 불리할 때만 무효다. 누구 편을 들고 있네 이 조문이? 지상권자 편 들잖아. 지상권자가 약자라고 평가를 했나 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리니까. 그러니까 민법전에 나와 있는 지상권 파트에 나와 있는 이 조문들은 이대로 해야긴 해야 되는데 요거를 위반하잖아요. 위반을 해도 그 내용이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반하면 효력이 있어요. 불리하게 위반할 때만 무효예요. 하나 연습시켜 드릴게요. 287조로 가볼게요. 그럼 287조가 그 안에 들었어 안 들었어? 280부터 287. 네. 287이 뭐라고 돼 있느냐? 제목은 지상권 소멸 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2년 이상, 2년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저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센스를 발휘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청구하고 부탁하는 걸까? 플리즈 제발 좀 나가줘요. 지료도 안 주시고. 플리즈가 아니겠지. 꺼져 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표현은 청구권이지만 실상 성질은 뭐다? 형성권인 것.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시켜버리는 형성권인 거야. 그런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딱. 예. 억지로 안 외워도. 예. 그 2년이에요. 기준이 2년. 2년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등기부에는 매월 얼마씩 주더라? 100만 원씩. 2년분이야. 그러면 2,400만 원치죠. 2,400. 그리고 연속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달은 한 70만 원 줄 수도 있잖아. 어떤 달은 50만 원 주고 돈 없다고. 어쨌든 누적분 다 합쳐가지고 얼마큼 채워지면 2,400만 원이 연체되는 순간 소멸 청구권이 발생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특약으로 바꿔볼게요. 이 기준은 2년인데 1년으로 줄여놨어 얘들이. 당신 1년분만 연체를 해도 나 쫓아낼 거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특약을 했어. 무효일까 무효일까 1년으로 줄이면요. 무효지. 여기 위반했잖아. 그리고 지상권자에 불리하지. 만약에 이건 무효인데 그렇게 해줄 사람은 없지만 이걸 3년으로 늘어놓았으면요. 2년 말고 3년 정도 연체해야지만 소멸 청구하는 거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런 거야. 3년, 2년까지는 봐주겠다고. 그럼 저건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지. 저건 지상권자에 유리한 거잖아. 늘려놨으니까. 저런 걸 뭐라 한다고 저런 거를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배우시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배우시는데 그 법은 통째로 편면적 강행규정이야. 법 전체가. 그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위반하면 다 무효해요. 유리하게 위반하면 유효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느냐? 여기에 283조도 들었나? 280에서 287이면 283조도 들었죠 여기에. 283조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네. 283조가 갱매 스토리예요. 갱매 스토리가 뭔데? 갱신 청구했다가 매수 청구하는 거지. 이게 지상권자를 보호를 하기 위한 지상권자를 위한 강행정이기 때문에 아까 지상권자가 포기했잖아. 당신이 뭐 33년도가 되면 갱신 청구도 하지 말 것이며 매수 청구도 하지 말고 빈 땅으로 건물 철거해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더니 지상권자가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283조 위반이지. 283조는 팔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시가대로 팔 수 있는 걸 다 철거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위반한 특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맞나? 그래서 그 특약이 다 무효라니까. 무효기 때문에 포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 지상권을 취득할 일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저런 걸 요구하면 흔쾌히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없냐. 원래 원상 회복이 원칙 아닌가요? 돌려줄 때는 당연히 철거시켜 드려야죠.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으면 돼요. 그 나중에 33년도 되었을 때 그 특약을 보여주면 줘봐요 해서 찢으면 돼요. 찢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무효예요 그거는. 혹시 등기부에 등기하면요 철거해 주겠다고 등기
해놓으면 어떨까요? 등기소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 거. 등기소 공무원도 민법 압니다. 여러분들.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은. 등기가 아무거나 다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법이 실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등기가 되는데 특이하게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소 공무원은 아이고 민법은 어디서 배우셨어? 이걸 등기하러 오셨어? 제대로 배우셔 하고 안 받아줘요. 등기소에서 아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건물하고 토지를 별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또 건물은 비싼 물건이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가진 물건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만약에 못 팔고 나간다면 결국은 그걸 철거하고 나가지도 못할 걸요. 철거 비용도 많이 들어서 결국 누구만 배불리는 거야. 만약에 이 매수용권 인정 안 하면요. 땅 주인들만 건물 하나씩 또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눈 뜨고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어. 그 정도만 하고. 그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권이나 매수용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 가령 존속기간 만료되면 철거해 주기로 하는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해서 뭐라고요? 무효. 됐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지상권의 효력에서 지상권은 한마디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다시 여기서 이 사용권의 힘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지상권은 참고적으로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게 뭔 말이냐. 절대적이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서 바뀐 소유자가 토지 돌려줘요. 그러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 기다리세요. 33년도까지. 그렇게 살아나 계세요. 그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절대적이니까. 됐고 그런 얘기는 여기. 그럼 지상권의 처분 얘기를 해볼게요. 처분. 지상권의 처분. 물권은 재산권 중에 처분성이 엄청 강력해요. 지상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282조를 볼게요. 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으실까?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 권리가 뭘까? 그 권리를 양도한다고 돼 있는데 그 권리? 지상권이겠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대. 여기서 제가 양도 한번 설명드렸나? 안 들었지? 양도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양도? 양도란 말은 들어는 보셨나? 양도? 어디서 나오나 양도는? 양도세, 양도소득세. 양도 반대말이 뭐예요? 양수. 뭔 뜻일까요? 뭔 뜻인지 안 궁금하세요? 양도가 뭔지? 나 아는데 양도 뭔데? 보통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라고. 넘기는 게 양도예요? 그럼 제가 양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넘기는 양도. 책장을 양도하고 있는데 넘기는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매도하고 같은 말일까? 양도하고 매도하고 다른 말이에요. 어느 게 더 큰 말이에요? 뭐가 뭐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양도가 더 큰 말일까? 매도가 큰 말일까? 양도가 훨씬 더 큰 말이에요. 그럼 양도가 뭘까? 양도라는 말은 양도는 뭐냐면 권리의 이전이에요.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 설정하는 것은 양도를 안 해요. 권리를 이전해야지만 양도라 그래요. 여기서 질문 들어볼까? 민법의 원리를 알고 계시는지. 권리가 이전되는 원인은 1번 아니면 2번 두 개밖에 없어.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첫 번째 뭐죠? 법률 행위. 두 번째 둘 중에 하나만 양도라 그러는 거야. 뭐로 넘길 때? 법률 행위로.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을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라고. 이게 양도의 정확한 FM 뜻이에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이전. 요 반대로 여기는 뭐 있나 그럼 법률 행위 말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 법률 행위라 하면 단독 행위도 있지만 주로 뭐죠? 여러분 주로 계약으로 권리 이전하는 건 다 양도라 그래. 그럼 매매는 계약인가 아닌가? 매매는 교환은 증여는 다 양도야. 전부 다. 계약으로 권리를 이전하면 다 양도예요. 근데 매매는 권리를 이전하고 양도하고 매매 대금을 받는 것이고 교환은 권리를 이전하고 나도 다른 권리를 받는 것이고 증여는 권리를 이전하고 양도하고 아무것도 안 받기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매매나 교환은 유상양도고 이걸 뭐라 그럴까? 증여는 무상양도지. 다 양도예요. 다 양도인데 매매나 교환은 유상양도이기 때문에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양도인에게.
이 땅을 내가 5억에 샀는데 지금 8억에 팔아요. 그럼 양도하면서 소득이 생기겠지. 거기에 때리는 세금이 뭐죠? 양도소득세예요. 교환 같은 경우 매매나 교환. 근데 증여도 양도예요. 증여도 양도는 양도인데 무상양도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맞나?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때리지 않지. 양도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거기는 양도인은 증여자는 수증자가 공짜로 받으니까 오히려 수증자 양수인에게 세금을 때려버리지. 그게 뭔데요? 증여세죠. 넓게는 다 양도예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고리를 이전받았어. 아버지로부터. 이때는 양도했다고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속은 뭐가 아니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상속세를 때리지 양도가 아니거든 이런 건. 양도 아시겠습니까? 양도는 사람의 의사표시 계약에 의해서 고리를 이전하는 것을 모조리 양도합니다. 양도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권리가 채권이면 채권 양도 이렇게 얘기하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도란 말이 있으니까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을 돈 받고 팔 수 있어 없어? 돈 받고. 그 뭐죠? 지상권 매매. 다른 권리하고 바꿀 수 있나 없나? 지상권 교환. 그냥 지상권을 딴 데 줄 수도 있나 없나? 내 마음대로. 지상권 증여. 그것들이 전부 다 양도라는 거예요. 양도할 수 있고 양도를 잘 들어두세요. 설명해봐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양도가 뭔지 설명해야 돼. 그래야지 기억이 남아요. 설명해야 돼. 안 그러면 또 한 달, 2달 있으면 양도가 뭐예요? 그러면요. 이거요.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뭔지 몰라요. 또 기억이 못해서. 양도. 그다음에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도 할 수 있대.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뭘 주목하셔야 되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런 요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지상권을 양도하는데 소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토지 임대하는데 소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빠뜨렸네. 이렇게 제가 그릴 거예요. 앞으로 칠판에다 뭘 그릴 때는 갑을 이렇게요. 이게 뭐냐? 이렇게 수평으로 선 하나 그으면 토지예요. 그다음에 괄호 밖에 있는 애는 소유자예요. 괄호 안에 써서 넣은 사람은 지상권자예요. 그래서 거기다 건물을 지은 사람은 을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이 말로 읽어보면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어 없어? 저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갑이 팔지 마라 그래도 팔게 그러고 팔 수 있어요.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를 임대 놓을 수도 있나? 30년 동안 자기가 써도 되고 토지를 임대를 놓을 수도 있어. 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에요. 병인데 이 토지를 빌리고 싶어. 임차를 하고 싶어. 그럼 등기부를 한번 떼봐 안 떼봐요?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자한테 빌리려고. 근데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갑구만 보면 안 되네. 뭘 봐야 되네. 을구를 봐서 갑구에는 소유자가 갑이라고 나오고 을구에는 지상권자가 나와 있어.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자, 어디 가서 임대 받아야 돼요? 소유자한테 가야 돼. 지상권자한테 가야 돼. 지상권자한테 가서 임대 받아야 돼요. 모르면 지상권 뭔지 모르고 소유자가 짱이지 그래도 소유자한테 가서 임대를 받으면 지상권자한테 당장 쫓겨나지. 토지 건치 얼씬도 못하지. 지상권이 세요? 소유자가 세요? 지금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이 얘한테 넘어가 있어. 얘는 30년 동안 사용 수익 권능이 없어. 수익 권능, 임대 권능이 없어요. 소유자는. 지상권자를 찾아가서 임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원리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게 282조도 아까 289 편면적 항의 중에 들었어. 들었으니까 여기에 위반하는 특약으로서 지상권자에 불리한 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뭐냐? 처음에 설정 계약할 때 갑이 을에게 당신만 쓰세요.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토지 빌려주지 마요. 빌려주지 말고 지상권 팔지 마요. 그만 약속해줘요. 그럼 내가 지로 싸게 해서 줄 테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지상권 양도도 안 하고 토지 임대도 안 하고 나 혼자 쓸게요 라고 계약을 했어. 무효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지상권자에게 불리해졌잖아. 분명히 법에는 282조에는 지상권 양도도 임대도 할 수 있다고 되는데 그걸 다 못하도록 막아버리면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으로서 무효예요. 다 금지하는 특약은 뭐라고요? 무효. 지상권자에 불리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구하면 들어주세요. 그냥 아무리 없냐부터 저 혼자 쓸게요. 절대 양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양도하면 돼요. 됐습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로. 자, 지로는 필수 요소이다 아니다. 지로는요. 아니다. 하지만 지로 약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되고
얼마나 안 주면 쫓겨난다? 2년분. 연속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또 배우시고 여기 관계된 논점들은. 그래서 소멸로 갑니다. 소멸. 소멸에서는 일반적 소멸 사유 중에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지상권의 객체, 대상이 뭘까? 그 위에 있는 건물일까? 아니면 토지일까? 자,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권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거든.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지, 객체로 하는 권리지. 그 위에 있는 건물은 내 지상권 대상이야, 내 소유권 대상이에요. 내 거잖아, 건물은, 나무는.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니까 지상권의 객체와 대상은 토지입니다, 토지. 그래서 토지가 멸실되면 토지가 물 밑으로 가라앉았어. 아틀란티스 포락.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맞죠? 근데 토지는 멀쩡하게 있는데 건물이 허리케인에 날아갔어. 이 건물이. 아니면 지진에 꺼졌어. 그럼 이 지상권이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지 않지. 다시 지으면 되지. 그렇죠? 토지 빌려가지고 나무 심어놨는데 불 타가지고 나무 싹 없어졌어. 지상권이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지. 다시 나무를 심어도 돼. 뭐 심으면 되지. 그러니까 뭐냐? 토지가 멸실되면 지상권이 소멸하지만 지상물, 건물이나 수목이나 공작물이 멸실되었다고 이 X가 뭐죠? 지상권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있지, 지상권. 근데 지난주에 배운 거 좀 기억나실나 모르겠네. 내 지상권이지만 제3자 권리 목적이 됐을 때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지상권 위에 저당이 잡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소멸시효 걸리기도 하지. 물권 8개 중에 소멸시효 걸리는 게 이 세 가지잖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몇 년 동안 행사 안 하면 20년. 그러니까 여기 약정 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30년. 30년인데 존속 기간은 30년인데 얘가 20년 동안 지상권을 행사를 안 해. 토지 근처에 코빼기도 미치지 않아. 그럼 소멸시효 걸려서 소멸할 수도 있지. 혼동은 뭘까요? 혼동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자가 돼버린 거지. 그럼 지상권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기도 하고. 선순위 지상권 실행 이것도 이해되시려나? 지상권은 3번인데 2번이 지상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토지 경매 들어가면 꼭 2번 걔가 신청 안 했어도 2번이 기준이 되어서 3번 지상권은 매각으로 뭐 한다? 소멸하고 짐 싸고 나와줘야 되지. 그 토지에서. 다 배운 거 아닌가요? 배우긴 배웠지. 됐어요. 뭐 그렇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로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데? 지로 지급하는 건? 그쵸? 유상, 무상이 둘 다 가능하지. 5. 지상권에는 최장기간 제한이 정해져 있대. 최장기간 제한. X죠. 최단기간 제한이 정해져 있지. 그 다음에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따로 없으면 30년이래. 맞죠? 그 다음에 4번. 존속기간 만료되었어. 33년도가 되어서 지상권 소멸했는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네. 그럼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나? 있지. 갱신 청구해봤다가 거절받으면 매주 청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저 양수 이해되세요? 토지를 양수했대. 뭔 소리래? 설명해봐요. 계약으로,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거지.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등을 통해서 계약으로. 신소유자를 말하지. 지상권자의 토지 인도가 뭐예요? 반환이지. 달라고 할 수 없지. 달라고 하면 지상권자는 거부할 수 있나 없나? 거부할 수 있지. 예. 그 다음에 6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 소유자가 하지 마 제발. 그래도 할 거야. 그리고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럼 7번. 지상권자가 약정한 지로에 1년 6개월분을 연체했다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지. 몇 년분이야 되죠? 2년. 혹시 1년 6개월분으로 줄였으면 무효입니다. 그래봤자 2년입니다. 그렇죠? 불리한 특약이니까. 자,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대. 건물이. 토지가 멸실된 게 아니라.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요. 자, 지역권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지역권만, 지금 짧으니까 지역권만 딱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뒤에 특수한 지상권 나오고 이런 건 다 다음에 해요. 다음에. 쭉쭉 다 다음에 하고 지역권으로 갑니다. 자, 지역권은 291조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조문을 그대로 이용할게요. 여기 지역권자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지역권 개념 서술이에요. 특징이 뭐냐면은 지역권을 썰을 풀 때는 논의할 때는 토지가 두 개가 등장하는 토지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토지 편하게 좀 쓰려고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니까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의 어떤 관계인 거예요. 토지가 두 개가 등장해야지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권이 통행 목적의 지역권입니다. 여기 공로고 여기는 5번지 신혼이 5번지 토지 6번지 토지인데 보다시피 의뢰 토지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 길이 하나 있긴 하는데 좀 돌아가요. 공로 진출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걸려서 불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길이 하나 나면 질러 다니니까 엄청 편할 것 같아. 이 토지 쓰기가. 그래서 을이 갑을 찾아가서 내가 통행료를 낼 테니까 거기 당신 토지 남측 부분으로 한 50제곱미터만 나한테 통행료로 좀 제공해 주세요. 내 불편해서 그러는데 라고 했을 때 얘가 그럽시다 해서 계약을 맺고 등기소 가서 여기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있다라고 공시를 해버리는 지역권 등기. 그러면 여기 통행 목적의 지역권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역권이 생김으로써 이 토지가 쓰기가 편해진 거지 더. 편익을 제공받는 거예요. 이렇게 편익을 뭐라는 편리와 이익을 역이라 그래요. 역 서비스. 우리 병력 이러면 밀리터리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토지에게 서브하는 관계예요. 이 편익을 역이라 그래요. 그럼 이 토지 6번지는 편익을 필요로 하는 토지지. 그래서 뭐라 한다고? 요 역지. 여기는 편익을 제공해 주겠다고 승낙한 토지지. 뭐라 한다고요? 승역지. 그러니까 법률용어로 구사해 보면 요 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뭐 하는 권리? 이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가장 대표적인 게 통행 목적의 지역권이고.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취득하고 싶으시면 맨날 권리 취득 원인은 이거 아닙니까? 뭐로 취득하거나 법률 행위 아니면 뭐야?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라 하면 뭐야? 계약이지. 이 계약이 뭐라고? 지역권 설정 계약이고. 계약을 했으면 뭘 해야 되죠? 등기하면 돼. 계약하고 등기. 그러니까 이 토지 이 그림에서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준 거죠? 말해봐요. 사람 이름으로. 갑이 을에게 설정해 준 거지. 내 토지 이용해라고 이렇게. 승낙해 줄게라고 이용하라고. 갑이 지역권 설정자. 을은 누구예요? 지역권자. 둘이 계약하고 등기소 가서 등기한 거예요. 이 등기부는 어디 5번지 등기부일까 6번지 등기부일까? 지역권 설정 등기한 거는요. 5번지. 자, 지역권은 6번지에 설정돼요. 5번지에 설정돼요. 5번지 이 땅에 설정된 거라고. 이 땅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설정된 거라고. 그래서 보시면 승역지 토지 등기부란 소리예요. 여기가. 어디서 설정한지 13회 옛날에 나왔어요. 요역지다 등기부에다 등기하는지 승역지 등기부에다 등기하는지. 승역지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지.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한 걸 보니까 등기 목적은 지역권 설정 등기네. 목적은 통행이네. 통행인데 남측 50제곱미터만 여기만 통행한대. 다 통행할 필요 없지 뭐. 통행하는데.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여기 특징을 딱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역지가 딱 등장해 있어요. 6번지라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거든. 권리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지상권자 나왔어 안 나왔어? 을이라. 떠올려봐요. 지상권 등기부에 을 있었어 없었어요? 아까 있었어. 있었어 을. 있었잖아요. 지금 권리자 나왔어. 전세권 가보시면 전세권자가 누군지 나온다니까. 저당권자 가보면 저당권자가 누군지 나온다고. 여기는 권리자를 적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지역권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다는 걸 주목하세요. 지역권자 안 나와요. 지역권 등기에는. 왜 안 나오느냐? 지역권이거든. 인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통행로가 이 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 이름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빼버렸어요. 옛날에 나왔었대. 지역권자 이름이. 근데 어떤 지역권 본원의 어떤 본질에 반한다 해서 빼버렸대요. 그래서 등기법 문제 이런 것도 지역권자 이름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지역권자 을로 만약에 나온다면 지역권자가 바뀔 수도 있나 없나 사람이 여기 땅의 주인이 바뀌면요. 그러면 이게 1-1로 부기등기해서 지역권자가 병으로 바뀌었다고 또 공시도 또 해줘야 돼. 지역권 이전 등기. 근데 지역권 이전 등기는 존재하지 않아. 왜? 지역권자 이름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이런 건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있어. 그 권리자가 바뀌면 권리자가 바뀌었다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역권은 지역권자 이름이 애당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공시가 필요 없다니까요. 요역지만 세팅돼 있고 고정돼 있고 이렇게. 대신 이 토지를 통행해 가지고 어느 토지가 편익을 제공받는지 요역지가 등장할 뿐이죠. 6번지라고.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성질을 보시면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예요. 토지가 역을 제공 서비스를 받는 거죠. 요역지가. 제공되는 편익의 종류는 별 제한은 없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은 통행 목적의 지역권인데 그거 말고 인수 목적의 지역권도 있어요. 물 끌어오는 거. 여기 둘 다 농사 짓는 땅인데 저기가 강이야 저쪽이. 여기는 강에 붙어 있어서 물대기가 좋은데 여기는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물대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가 이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해가지고 수로를 판 거지. 그래서 물을 쭉 끄집어 오는 거야. 그럼 여기 농사 짓기 때 편해지는 거잖아요. 인수 지역권. 그것도 가능하고 조망이나 일조나 경관 목적의 지역권도 가능해요. 어떤 경우냐. 여기 토지 저쪽 편이 저쪽 편이 바다예요. 동해안 바다. 그러니까 이쪽은 바다에 접해 있어서 뷰가 좋은데 이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기다 높은 건물 지어버리면 뷰가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갑을 찾아가서 나도 좋은 조망 좀 보고 삽시다.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당신 토지에 2층 이상 짓지 맙시다. 2층까지만 짓고. 근데 대신 그 손해는 내 돈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라고 해가지고 둘이서 계약하고 여기다가 2층 이상 못 짓도록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 토지가 높은 건물을 짓지 않음으로써 이 토지에 좋은 경관을 제공해 주는 거지. 조망 목적의 지역권도 돼요. 1조 경관 목적은. 자, 이걸 이해하신다면 여기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 사이에 도로 하나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저쪽 길 건너편에다가 일정 토지 거기다 지어버려도 막혀버리니까 가가지고 보상해 줄 테니까 일정 높이 이상 짓지 마요 라고 할 수도 있다니까. 뭐 이런 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이고 그다음에 지역권도 딱 보니까 타인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지로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상식적으로 남의 토지를 이용하려면 지로는 주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없어. 마찬가지로 지역권에 있어서도 지로는 필수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상권하고 똑같이 무상이 기본값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뭐 지로는 아마 약정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요역지와 승역지 필지 관계인데 편이익을 제공받는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 전체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돼야 돼요. 이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 이거 안 돼요.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돼. 하지만 승역지 편익을 제공해 주는 토지는 보다시피 길을 뭐 통행을 하는데 이 토지 전체를 통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이어도 돼요. 이 그림만 외워도 이건 금방 외워지겠네 그냥. 그렇죠? 승역지는 토지 일부이든 전부이든 상관없어. 요역지는 토지 전부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역권의 성질 중에서요. 요거 하나 볼게요. 부종성 하나 볼게요. 부종성은 뭐냐? 부종성 얘기하려면 항상 주된 것과 종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부종성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지역권, 통행 목적의 지역권은 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얘가 소유권을 이 6번지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면 지역권자도 얘로 바뀌는 거야. 이게 법조문이에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그 말이 뭐가 이전되면 뭐도 이전한다는 소리예요. 말해봐요.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이전한다. 부종한다. 팔로우 따라다닌다는 거지. 쫓아다니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이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필요 없다고 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6번지에 대해서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6번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이 토지를 통행할 사람도 누구로 바뀐 거야? 병으로 바뀌었지. 을은 더 이상 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토지를 다닐 이유도 없잖아. 지역권자도 바뀐 거야. 바뀌었다고 이전 등기 같은 거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지. 지역권자 이름은 애당초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오로지 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다 보니 이 토지하고 분리시켜서 거래할 수는 없어요. 따로.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병이 찾아와가지고 병이 6번지를 사면 지역권도 한 거야. 덩달아서. 근데 병은 이상한 요청을 하네. 저요. 이 6번지는 관심 없고요. 저 지역권 저거 괜찮네요. 지역권만 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행 목적의 지역권만 사겠대. 팔 수 없음. 지역권만 사면 이상하게 되면 쥐처럼 되고 쥐.
통행 목적이 지역권만 샀다고, 이 땅은 안 샀다고 치고 평이. 그럼 여기를 통행할 수 있겠지. 통행을 해서 끝에 가면 이 땅을 안 샀잖아요 지금요. 못 들어가지. 그럼 다시 와야지. 이렇게 통행할 수 있겠지. 뭐야 이게 지금 통행만 하고 무슨 산책하는 권리를 샀나? 그러니까 요역지하고 분리시켜서 지역권만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절대 안 돼 그거는. 저런 걸 이제 지역권이 갖고 있는 무슨 성질이라고 한다고요? 부종성. 요역지에 쫓아다니는 성질만 있는 거다. 됐어요. 뭐 그 정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성질들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취득을 할 때는 계약하고 등기하시면 되고 계약 없이 취득하는 것도 있어. 시효 취득도 가능해요. 지역권도. 나중에 하고 그다음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효력. 자 지역권의 효력에서 그럼 지역권도 물권 아닌가요? 물권 맞나요? 기본적인 게 물권. 자 우리 물권 총론에서 물권이 가져오는 공통적 효력 중에 하나가 자꾸 이거 공통적 효력 중에 하나가 물권의 청구권이 있었죠. 물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면 방해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하지 마라고 방해 배제 청구하는 거. 종류는 몇 개? 3개. 반환, 제거, 예방 그렇게 있었잖아요. 얘도 지역권자니까 물권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 아까 지상권은 무슨 단어를 썼냐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게 지상권 개념이었고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살짝 다른 말을 썼어. 얘는 사용, 얘는 이용. 이게 뭐냐면은 지역권자는 통행을 위해서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처럼 이 토지를 눌러 앉아서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여기를 독점 사용할 권리는 없어. 지역권자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역권자가 여기 통행을 하다가 통행 목적 지역권자 통행하다가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잘까? 그래서 여기 텐트 치고 여기서 눌러 앉아서 자면 돼? 안 돼? 거기. 여기다 나무 심고 그러면 돼? 안 돼? 여기다가 건물 짓고 하면 안 돼. 지상권자는 여기다가 나무 심고 건물 짓고 할 수 있어 없어? 지상권자는요. 있지. 지상권 취득했으면. 근데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권은. 통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혹시 내가 통행 지역권을 갖고 있는 토지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나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네. 그랬을 때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왜? 지역권자는 이 토지를 뭐 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돌려받아가지고 돌려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 물건을 뭐 하기 위해서 돌려받는 거죠? 점유로 하기 위해서 돌려받는 건데 점유할 권능이 없다니까 이용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논리 때문에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 화물들하고 물건들하고 다 치워줘요라고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가 있어. 반환 청구는 안 된다는 거지. 56, 58. 58로 가볼까요? 58. 58로 가보시면은 여기 우리 물권 청구권 공부할 때 물권 청구권 3종 중에 3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민법 규정해가지고 다른 물권들에도 물청이 있는데 여기 쟁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시험에 나오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역권 한번 보면 지역권에는 뭐가 없다고 돼 있어 밑에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돼 있잖아. 그 얘기예요. 왜 반환 청구권이 없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사람에게 불법 점유자에게 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림 속에? 예. 소유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소유자는요.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 소유자는 물건을 뭐 할 권능이 있으므로 점유할 권능이 있으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지역권자는 그게 안 돼요. 그럼 아까 설명은 안 했지만 지상권자는 될까 안 될까?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누가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상권 되지. 전세권도 돼요. 지역권 안 된다는 거지. 이유가 저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풀고. 네. 자, 지역권. 자,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맞나? 맞죠? 그다음 10번.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된대.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는. 하지만 편익을 제공해주는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11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다른 사람이 넘어가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나? 이전되죠. 지역권의 무슨 성질? 부종성. 12번.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따로 지역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 맞죠?
지역권만 사고 팔고 그래 못합니다. 지역권만 압류하고 지역권만 저당 잡고 그거 안 됩니다. 지역권자에게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되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하고 다음 주에 전세권 하고 그다음에 저당권 해가 담보물권 해서 하고 계약법 좀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올해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조금 약간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길게 하지만 뭐 요 정도에 빨라도 한 2시 한 30분 40분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